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제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인데요. 제가 주중에 영상 남긴 것처럼 제 경제적 자유의무 달성률이 최초로 100%를 돌파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증가한 거는 S&P 500이 올랐다기보다는 환율이 작년 말에 1430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치솟는 바람에 이렇게 1470원대 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약간 미국식 비속어인데 포큐머니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이 단어의 의미. 이게 사실 보니까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나 뭐 월스트리트에서 업무 강도가 높은 대신에 돈을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유행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상이 되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일단은 크게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경제적인 독립이 뒷받침이 되면은 이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원하지 않는 거를 회사를 다니면서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이걸 확보하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또 준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100% 정도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통장에 평가액으로 찍혀 있는 것만으로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나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 비굴해지지 않고 소신 있게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생긴다.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F 머니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철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 100번 달성한다, 이 의미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돈이 제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협상력을 강화시키겠죠. 당장 잘려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직장을 다닌다면은 오히려 일을 당연히 태만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협상력을 생기게 해주고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급급하기보다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AI로 업무를 효율화하는 거, 이런 프로젝트나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에 제 업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업무 고과나 정치 싸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요즘에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네. 혹은 이미 그 AI가 아니더라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희망퇴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 돈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F머니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한 페이지 인트로 이번 주 투자 이야기 살짝 해보자면은, 사실 한 페이지가 아니고 세 페이지 되게 됐는데, S&P는 5일치로 봤을 때는 0.32% 하락을 했고요. 지금 환율은 1473원 정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 한 1430원대까지였는데 다시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는 60원, 70원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1,500원을 돌파하네 만에 이러고 있던데, 또 1월 15일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5번 연속 동결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하는 말이, 제가 봤을 때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정부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쓰는 거, 돈을 좀 시중에 많이 풀고 있죠. 제가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돈을 나눠줘도 되나 싶은, 내수 경기 침체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수단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돈을 많이 푸는 거랑 기준금리 자체가 미국보다 낮다는 거, 미국보다 국력이 약한다라는데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일 텐데, 이 한은 총재가 또 이제 무서운 말을 했죠.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은 한 200에 300bp, 그러니까 금리를 한 2에 3% 정도 올려야 된다. 미국보다 높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또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또 대출 갚는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내수 침체로 일어날 거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한테
좀 어그로성 질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하느니 5연속 금리 동결한 거는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이고,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하는 거, 그럼으로써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값이 이미 뭐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서울 주택 가격은 정말 뭐 천정부지 오르고 있고, 그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저 같은 미국 주식에 전 재산 투자하는 사람은 나쁘지 않지만 역으로 수입하는 물가가 오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한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는 이유 뭐 좀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많이 있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 86%, 미국 76%, 일본 67%, 이 정도인데,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105.8%다. 근데 전세보증금까지 여기다 포함을 하면은 156% 정도로 OECD 1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갚을 여력이 부족하다. 이미 지금 상태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00% 넘어서 OECD 1위다. 그리고 변동금리에 갖고 있는 그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76%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은 바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여러 가계에서 부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경제 악영향, 소비가 이제 위축되겠죠. 하여튼 뭐 AI는 이렇게 좀 묘사를 하더라고요. 물이 이미 목까지 찼는데 여기다 더 부으면 익사하는 상황이다. 일단 지금 집값 자체도 가계부채로 떠받친 곳이 맞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죠.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한 모습이다. 가계부채를 많이 내는 이유는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 많이 내고 있고, 하지만 이게 버블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출에 대한 그 규제를 하고 있고, DSR.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렇게 버블 붕괴가 일어나진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부동산에 이렇게 그 자산이 쏠리고 이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대출이 많아지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소비한 여력이 줄어들고, 많이 써줘야지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길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쓰리펀드 포트폴리오로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다. 쓰리펀드 포트폴리오는 S&P 500에 68%, VXUS 20%, 현금 2%, 그리고 미국 채권의 10%, 그리고 스테이 더 코스, 시장이 머무르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 기대하는 건 12% 정도이고요.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 3% 정도 제외하면 9% 정도 연평균 실질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금이 한 12% 정도가 남았고요. 이거를 3월 달까지 해서 현금 2% 남을 때까지 쭉 매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 때문에 지금 막 1800, 1200 이렇게 자산이 확 늘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리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정말 뭐 이렇게 실력에 맞춰가 펀더멘탈에 맞춰서 오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유난히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를 100% 도달을 했다. 근데 이거를 100번 달성을 하면은 저희는 아까 말했던 F머니, 이걸 통해서 회사를 막 좀 편하게 다닌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00%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F머니의 단계에 접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저희는 부부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또 있잖아요.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또 거기 안에서 세분화가 되는데, 어쨌든 100% 도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캐시플로우,
즉 우리가 돈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늘린다. 그리고 자의적, 타의적으로 딩크로 살고 있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후회하지 않도록 산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뭐 마치 이게 정답인 것처럼 강요한 삶의 그 로직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제적 자유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돈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제가 한 10억만 있어도 퇴사하고 자유롭게 살겠다 생각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보니까 10억은 안 되겠는데 한 20억 있어야겠는데 20억으로 충분할까 이런 고민이 또 되기 시작하는데 쇼펜하우의 말처럼 돈을 통해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을 되뇌이면서 돈에 구속되지 않고 내 삶의 주체성을 내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를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